문학 내신 대비 파수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수꾼이라는 희곡 작품이고요. 희곡이기 때문에 희곡의 구성 요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희곡은요, 해설과 지문과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요,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공간, 인물 등을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지문은요, 지시문이라고 해서 무대를 지시하는 내용과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물 간의 주고받는 대화와 인물의 혼잣말 독백과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한다, 검은 옷차림을 입었다, 이런 부분은 무대를 설명하는 무대 지시문이 됩니다.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와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이런 거는 인물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시문은요, 인물 앞이나 뒤, 무대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도 나오고요. 또 인물의 대사가 시작할 때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물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괄호로 제시되는 경우도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자, 파수꾼은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죠.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들은 마을 밖에 황야에 세워진 망루에서 이리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양철북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단은요, 망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외침과 북소리에 항상 겁먹고 긴장합니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려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우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단은 다른 파수꾼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루에 올라갔는데,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집니다. 즉, 진실은 흰 구름이고요. 이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적인 거짓이 되죠. 파수꾼 단은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리떼의 정체가 거짓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이 작품에는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촌장은요, 거짓을 일삼는 위선적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리떼는요, 위협적인 하지만 거짓이죠. 위협적인 거짓입니다. 파수꾼 단은 진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요, 이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 우매한 즉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처음에 해설자가 나왔었는데요. 해설자가 갑자기 촌장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즉, 한 명의 배우가 해설자와 촌장이라고 하는 이 다른 인물을 역할하고 있다, 1인 다역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검은 옷차림을 입었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파수꾼 나가 대답합니다. 아, 촌장님 웬일이신가요?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딸기를 따러 오던 곳이죠. 근데 그때는 이리떼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망루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즐거웠던 추억, 오늘 아침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죠. 그리고 이 거짓의 이유는 파수꾼 다와 둘이 남기 위한 거짓입니다. 파수꾼 다만을 만나기 위해서 파수꾼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오다 보니 저쪽 덫에 1위가 치여 있었어요. 어느 쪽이죠? 저쪽이요. 찔레동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사실 이 고맙다는 표현은 반어적 표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게 편지의 내용이겠죠?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다. 조금 후에 모두들이 이곳에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군다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자, 도끼, 망치 이런 것들은 일부러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꺼내는 소재입니다.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이리떼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거짓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곳에 딸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이 될 겁니다. 촌장님은 이리떼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란다. 자, 궤변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즉, 이거는 파수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없는 1위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은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두려워한다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넌 그게 뭔지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복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허나 말이야, 그의 일생이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에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단다. 자, 지금 촌장은요, 단결, 그 다음에 질서, 그리고 희생 이런 단어를 쓰면서 파수꾼 다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구름이라는 것은 곧 진실이죠. 네가 진실을 고집한다면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진단다.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파수꾼 다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것은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진실은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진실을 외치겠어요. 했더니 촌장이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설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습기도 해. 이럴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 가시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청을 도 두드리고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고 반성하는 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파수꾼 다의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파수꾼 다가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쳐요. 그랬더니 파수꾼에게 그래 외치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됐어요. 혼잣말처럼 본색을 드러내는 대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인물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문이다.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닌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이 화를 낼 거야.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파수꾼 다를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한 거죠.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1위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에 살인이 벌어진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은 내 모습을 살은 찍히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일부러 더 잔인하게 묘사하죠.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파수꾼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면서 파수꾼 다에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파수꾼 다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일들을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진실을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거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교활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난 오늘 말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역시 파수꾼 다이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넌 네가 본 아름다운 걸, 즉 그 진실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파수꾼 다를 지금 모함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면서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거짓말이죠.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가 회유당했습니다. 파수꾼 나가 들어와요. 또 헛치였습니다. 이 일은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거짓, 헛된 희망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껍질을 선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권력에 아첨하고 순응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나예요.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파수꾼 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만한 나이 때는 누구나 꼭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촌장의 의미는 자기도 어렸을 때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적이 있었어. 진실에 집착하는 어떤 의지,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좀 빨리 나아주렴. 고마워요. 파수꾼 나가 관객 속 쪽으로 돌아서다 놀라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것은요. 관객, 마을 사람들 이렇게 설정한 것은 어떤 희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희곡의 한계를 극복한다. 자, 희곡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 그리고 인물의 수의 제약을 받아요. 너무 많은 인물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한 겁니다. 즉 관객이 마을 사람들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자, 관객들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인 것처럼 설정해서 극중으로 끌어들입니다.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흰구름인지 직접 아이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자, 파수꾼 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촌장이 지금 자리를 마련했어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가서 나는 근심스러운 듯이 쫓아갑니다. 괜찮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야.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단다. 파수꾼 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이구나.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올라가서 긴 지막. 마침내 이리떼가 몰려온다. 결국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파수꾼 가가 손을 번쩍 들어 그도 외치고 나는 신이라서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고 이리떼뿐입니다. 자,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겁니다. 영구히 유지된다. 내일이면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한 게 거짓이 됐죠. 이리의 습격은 잠시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틈을 이용해 돌아가십시오. 마을 광장에 모이기 바랍니다. 수사지기 운반인의 처벌을 논합시다. 진실을 전파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 몰랐구나. 고맙다. 잘해주었다. 아니야, 나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때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얘야, 나 좀 보자. 자, 파수꾼 다가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너에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단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실을 알릴 수 없게 돼. 마을엔 오지 말아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옵니다. 파수꾼 다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음향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다리에 있어.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늘 내가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자, 추억이라는 건 뭐야? 과거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었던 순수함.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발에다 드릴게요. 덧도 살펴볼 겸 해서요.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 멋있지 않나요? 퇴장하고 바람 소리는 거치러 갑니다. 이리떼다 라고 외쳐요.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파수꾼 다는 막루를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릴 수도 없게 됐어요. 자, 일단 작품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품의 어떤 이론,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